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커뮤니티 내에서 어제 화제가 됐었던 짧은 소식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친숙한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크립토맘이라 불리는 SEC의 헤스터 피어스 의원입니다.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XRP는 시장에서 8년 동안 거래가 되어 왔었다. 디지털 자산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증권 혹은 그 외 다른 자산으로 취급받게 되나? SEC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고 내가 항상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언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의 일환으로서 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바로 판매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수익이 날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증권으로서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팔릴 때 증권처럼 팔렸다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XRP는 팔릴 때 증권으로서 증권처럼 팔렸지만은 XRP 자체가 증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리플사가 XRP를 파는 것이 문제이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XRP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증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리플사, 니들이 팔았을 때 증권처럼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어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헤스터 피어스 의원의 의견이 SEC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SEC 의원이 이러한 유명 채널에 나와가지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식으로 XRP 자체는 증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환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환호까지는 아니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발언을 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리플사가 XRP를 팔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SEC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나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크로에 또 몽땅 묶여있죠. 그러면은 아마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묶여있는 물량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가지로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애매한 것은 헤스터 피어스 의원 자체도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언제 팔아야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들을 이 법을 어겼다라고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새로운 기사를 찾아가지고 뒤에 영상에 첨부를 해보는데요.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전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태까지 그가 했었던 예측들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맞아떨어졌었거든요. 자, 그가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판사가 SEC 측이 요청한 디스커버리 단계 60일 연장 요청을 승인을 했죠.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이 디스커버리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어떠한 해결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며 어떠한 합의도 디스커버리 단계가 끝난 후에야 가능할 것, 즉 10월 16일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 어떠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사는 심리 없이 판결을 하는 약식 판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사건 당사자들이 디스커버리 단계 후에 30일 이내에 약식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인데 이때 날짜가 11월 16일. 그런데 또 리플사와 SEC가 여기서 티격태격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지연되면서 소송이 2022년까지도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SEC가 소송의 결론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까지도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SEC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면 끌수록 그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시간은 리플사의 편이 아니다. SEC가 해당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길 원한다고 하는 말은 굴하다.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소송은 SEC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이런 것을 위해서 SEC 측에서는 계속해서 연장 요청을 하고 억지를 쓰면서 길게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근데 정말 SEC도 국가의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국민들을 괴롭혀도 되는 것인가라는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부디 헤스터 피어스 의원의 발언과 그의 의견이 리플사에게 도움이 좀 되는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채널 유지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